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말이죠. 이 개딸들이 지금 아주 위험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수박 칠적, 뭐 예전에 김지아 선생이 오적이라는 시를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 그 숫자를 붙여서 몇 사람 적을 탁 지목할 때 그런 용어를 쓰는데 수박 칠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포스터까지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 국짐, 첩자, 칠적, 처단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서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녹색인데 속은 빨간, 그래서 이중첩자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그 속은 국짐 첩자다 이런 뜻입니다. 국짐, 국민의힘을 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죠. 국짐, 국짐을 위해서 뛰고 있는 첩자들이다. 7사람 처단하자, 전화로 처단하자. 근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문재인입니다. 두 번째가 이낙연, 세 번째가 강병원, 이원욱, 윤영찬, 그 다음에 김종민, 이상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공포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문자 폭탄을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양념이라고 그랬죠. 양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비난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한다. 부탁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부탁하는 정도입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엄단을 내리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가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낙연 전 대표를 뭐 수박 칠적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당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개딸 아니라 개딸 할머니라고 하더라도 바로 제명 조치하겠다. 엄단하겠다. 명예훼손의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겸손하게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한답니다. 이게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서 그 민주당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도발적인 제안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요. 이른바 대장동 특검, 50억 클럽 특검에 관한 법을 발의를 하겠다라면서 뭐라고 했느냐. 특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란 두 글자는 특별검사의 줄임말입니다. 특별검사를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은 그 특별검사가 수사팀을 50명이면 50명, 30명 이렇게 꾸려가지고 대장동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지요. 혹은 50억 클럽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지요. 50억 클럽 따로 있고 대장동 따로 있겠습니까? 이제 거의 함께 같이 굴러가는 수레바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그 이제 명칭은 50억 클럽인데요. 이 특별검사를 이제 두세 사람을 후보를 올리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대통령이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임명을 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가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느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 중 국회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당이 추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되려면은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20명 넘는 당이 딱
두 당이 있습니다. 한 당은 더불어민주당, 한 당은 국민의힘. 근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나왔죠. 국민의힘은 안 돼. 그러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없는 유일한 당이 있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 사람들 참 말이 그냥 눈 가리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특별검사 우리가 뽑을래 이건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정말 어이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지명하겠다고 이재명 방탄의 최종 병기다 그랬고요. 그 왼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도둑놈이 경찰관한테 수감 내놓으라고 한다. 느닷없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지금 말싸움이 붙었는데요. 그 말싸움이 붙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작가, 국민 소설가 이문열 씨가 있죠. 이제 그 이문열 씨의 초기 대표작 중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뭐 영상으로도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엄석대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반장 녀석이 있습니다. 엄석대가. 근데 이제 이 엄석대가 말이죠.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반장이면서 아주 정치력이 뛰어난 겁니다. 이 아이가 콜릭의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아이들을 울리고 웃기고 그 공부도 지가 1등이고 반을 장악하는 것도 지가 하고 뭐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애들이 그냥 엄석대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체육부장을 자기 오른팔 삼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1959년 뭐 1960년 이쯤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회상하는 뭐 이제 이런 액자 구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이제 엄석대라는 그 인물이 초등학생을 뭐 인물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 아이가 이 능수능란한 정치 수완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아이들을 막 협박도 하고 구스르기도 하고 뭐 누구한테는 선물도 주고 누구한테는 뺏기도 하고 이제 반절은 깡패고 반절은 반장 우등생이고 뭐 이러한 어떤 복합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이 반을 쥐락펴락하고 선생님들도 걔한테 꼼짝 못하고 이제 이런 아이의 어떤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걔 이름이 엄석대입니다. 엄석대.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아마 크게 분노한 것 같아요. 이문열 선생을 못 오게도 분수가 있지. 어찌 우리 당 대통령을 무릎에 엄석대에 비유를 하냐. 착각에 휩싸인 어린애의 치기에는 대꾸 안 한다. 아무나 대고 욕질을 해본들 그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간다. 얄팍한 지식과 잔재주로 하는 정치는 오래 못 간다. 요설을 쏟아내는 그 입 내년에는 어찌 되나 한번 보자. 그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이 아마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은데 이준석을 향해서 착각에 휩싸인 어린애 난 너한테 내가 너를 상대를 하고 싶지 않은데 내년에 어찌 되나 한번 보자. 내년에 총선거. 물론 너 공천은 물 건너갔을 거야. 국민의힘이 너한테 공천 주겠니? 뭐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또 당선되나 한번 보자. 어디서 나올래? 상계동에서 나올래?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아무나 대고 욕질을 하는 것.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한테 어찌 아무나 대고 욕을 하냐.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준석이 책을 썼습니다. 책 표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책입니다. 21세기 북스에서 낸 책인데 여기 이 책이 또 이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이 책을 통해서 그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했던 그 국민의힘 그 지도부에 있는 인사들 또는 여러 의원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모멸스럽게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육사신에 비유를 했어요. 육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간신배에는 6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것을 여섯육자, 사악할 사자, 신하 신자에서 육사신. 저 책입니다. 이준석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어휴 19,800원. 책값 되게 비싸네요. 2만 원. 책값 2만 원짜리네요. 네, 이제 그만 보여주십시오. 네, 아무튼 저 책인데 그 책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들이 누군가를 해치고 참소하면서 아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사적인 패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시대에 떠오르는 하나의 집단이 있다. 하나의 집단이 있다. 누구겠어? 윤핵관 얘기하는 것 같죠. 군주가 이들을 멀리해야 하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여기서의 군주는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면서 이제 육사신에 비교를 했습니다. 유향이라는 중국 학자가 한나라 말기에 했다는 말인데 시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릿수만 채우는 꽂아놓은 보릿자루를 구신, 비유 맞추는데 특화된 아첨꾼을 유신, 잔머리를 굴려 남을 음해하는 사람을 간신, 자기 영달을 위해 참소를 하는 간신을 참신, 이익을 앞세워 사적 패거리를 만드는 무리를 적신, 모든 것을 겸비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신하를 망국신 뭐 했다는데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거를 육사신을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그렇게 알려진 국회의원들을 거기다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배에 둘러싸여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간신배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치졸한 방식으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지세가 강한 편인 영남 지역을 돌아다니는 일정을 좋아했다. 공직선거를 처음 뛰어보는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도 아주 모멸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한참 깎아내리는 말투를 쓰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야 선거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환호해주는 군중이 많고 반응이 좋은 지역에 가려고 자꾸 그랬다. 이해할 수 있다. 대놓고 거짓 정보와 음해가 난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지도자가 그런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간신배가 많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간신배를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준석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다니면서 유세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떨어져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나마 득표율이 올라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속 같이 다녔으면 대통령 선거 졌다는, 이재명이 당선됐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참 이런 책을 또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그 내부 총질에 거의 쉬는 날이 없다. 그 이준석 전 대표 입에서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끔 방송을 저도 이제 들어보면은
어쩌다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는 그런 방송 토론을 들은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준석 전 대표는 대부분 국민의힘 내부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 안다 이거죠.